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10월에 전기차 1만 킬로 충전 요금 계산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시에 총 24만 8천 원 정도 들었었는데 3개월이 지났고 이제는 2만 킬로를 훌쩍 넘겼습니다. 오늘은 2만 킬로 타는 동안 충전 요금은 얼마나 들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고 의미도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계산은 의미가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보통 1년 주행거리를 2만 킬로 정도를 잡으니까요. 연간 연료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충전 요금을 정리해서 합산한 엑셀 파일입니다.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는 22,451km를 타는 동안 총 55만 5,221원이 들었습니다. 신정하고 이번에도 가솔린 차량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연비 12, 리터당 1,600원으로 잡았을 때 유류비로는 약 300만원 정도가 들어갔을 겁니다. 내연차 대비해서 연료비는 5분의 1도 안 들어간 셈입니다. 이 2만 킬로라는 주행 거리가요, 연간 평균 유류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에 유류비 세이브를 240만원 정도 한 겁니다. 참고로 올해는 전기차 요금 할인이 최종적으로 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최종 인상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오를지는 나와봐야 정확하게 아는 거고 이후에 또 진짜 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현재 기준으로 재미삼아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5년 탔을 때 유류비 세이브 금액이 1,2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2022년 수많은 전기차들이 나올 예정이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충전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전히 유류비 부담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급의 내연차와 전기차를 두고 차값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로 저는 장거리 좀 많이 타가지고 통행료 50% 감면 혜택으로 총 55만원을 아꼈습니다. 장거리가 많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비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워셔액이랑 에어컨 필터랑 참, 오늘의 계산은 어디까지나 저의 충전 환경 기준입니다. 저는 비교적 저렴한 파워큐브라는 충전 사업자를 집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충전 계획이 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가지고 급속 충전하는 일이 줄어들고 집밥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급속 충전만 100% 하고 다닌다면 얼마가 들었을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451km 타는 동안 총 충전량은 3,252.52kWh였습니다. 이거를 현재 100kW급 충전 그러니까 최고로 비싸게 충전을 했을 때 킬로와트당 요금이 309.1원이거든요. 그러면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급속 100%를 운영했을 때요. 연비 10이 나오는 내연차가 300만원이었고 전기차를 가장 비싸게 충전했을 때 100만원이니까 3분의 1 정도입니다. 여전히 상당한 이득이지만 이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급속 충전은 일부러 찾아가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수고로움과 시간 낭비가 있으니까요.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느냐, 급속만 해서 필요량을 제때 채우면서 살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밥이 필수인 이유와 반대로 없어도 급속만 먹어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요. 자, 오늘의 중심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타 사항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전에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은 고정형 충전 비용, 이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상에 있는 충전기가 두 가지거든요. 둘 다 파워큐브사의 충전기인데 이동형, 이거는 충전기도 따로 샀고 매달 기본료 내면서 제가 주로 쓰고 있는 거고, 고정형, 이거는 저희 단지에 3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전에 계산할 때도 빠뜨려 먹었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행히도 다 합쳐도 12,000원 정도였어가지고 의미상 큰 차이는 없긴 했는데 이번 계산에서는 빼먹었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은 제가 이 고정형 충전기를 좀 자주 이용을 했거든요. 초반에 거의 안 썼던 이유는 이동형이 있고 그걸로도 충분했기 때문이고, 고정형은 좀 빠른 대신에 요금이 비싸고 저희 아파트에 몇 기 없기 때문에 자리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연속된 장거리 계획이 있을 때는 이동형 충전기만으로는 충분한 주행거리 확보가 어렵더라고요. 결국 중간에 급속 충전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차라리 고정형으로 충분히 채워 넣는 게 더 이롭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km 남은 상태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내일 또 멀리 나가야 된다, 100%를 꼭 채웠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동형으로 만약에 채운다면은 2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밤새 충전해도 안 되고 결국 다음날 다니다가 급속 충전을 하든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고정형은 8시간 정도면은 100%로 꽉 채울 수가 있어가지고 자는 동안 다 채워지는 겁니다. 이 덕분에 결과적으로 12월에는 급속 충전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전비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9월, 10월 전기차의 전성기인 시즌을 보내가지고 많이 올랐을 텐데 반대로 침체기인 추운 날들도 최근에 겪었고, 여기다가 제가 차박한다고 밤새도록 히터 켜고 있어가지고 깎아먹은 탓도 있을 겁니다. 제가 원래 실제로 체감했던 실 전비가 6 후반에서 7 초반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진 뒤로는 6 내외 정도로 1 정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야구 혹시 보십니까? 이번에 KBO 리그, 스토브 리그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다이노스 소나서. 근데 지금 1분기는 전기차도 스토브 리그입니다. 3월부터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1, 2월은 사실상 전기차 출고가 지금 없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뜨겁습니다. 올해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어느 전기차를 선택할까 되게 고민이 되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상당히 많은 전기차가 또 쏟아질 예정입니다. 가성비 볼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성능 또 고가의 차량들이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선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다루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비 전기차 오너분들을 위해서 이 전기차의 실상을 좀 알리고 준비할 것들, 미리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들, 그런 것들을 서서히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시승기들 찍으러 다니고 차박하고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다루고 싶긴 하지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충전요금 컨텐츠는 또 한 3만 킬로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